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허둥지둥 가가지고 문을 턱 여는 순간에 어머니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배낭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메고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면서 배낭을 이렇게 치고 성희야 아직 살아있니? 이러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인사가 진짜 살아있니가 북한에서 그 당시 보편적인 인사였어요. 살아있니? 이러면서 들어오더니 아유 살았구나 하면서 저를 이렇게 다른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안고 있더니 쑥 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아는 상태에서 구두를 이렇게 본 거예요. 제일 너머에서. 이렇게 봐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힘이 빠진 거예요. 아기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출석 물었더니 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일어나라고 막 흔들고 막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한참 더 어머니 숨 쉬더니 눈 뜨고 그래 살아있는 너네라도 빨리 살아야지. 배낭 이러더니 어머니 또 정신이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찰나에 할머니도 막 벌벌 기어오고 동생도 기어오고서 배낭 다 풀어서 어머니 어깨에서 내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구들에다 갖다 눕혔어요. 그랬더니 정신 좀 차렸는지 일어나시더니 배낭 가져라 그러더니 배낭 열고서 안에서 먹을 거 막 꺼내는 거예요. 그 꺼내는 거 참 밥이 얼어가지고 막 땅땅하는데 그거를 막 꺼내가지고 그거 막 이런 사이 벌써 할머니가 불 뗐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운 물에다 밥을 이렇게 막 꺼서 넣었어요. 그러고 막 끓이는 거예요. 뭐 익을 새를 기다릴 새가 없어요. 그냥 조금 이제 풀어지니까 언데서 풀어지니까 그 그릇에 막 퍼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야 진짜 걸어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은 숟가락 필요 없어요. 막 마시고 손으로 막 해가지고 막 먹고 정신없이 한 그릇씩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이게 배고픈 데다가 쌀을 먹으면 취해요. 술 먹은 거서 취하듯이 쌀독에 취해요. 전 식구 다 그냥 기절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고 힘들어서 기절을 하고 저희는 배고팠던 게 뭘 먹으니까 기절을 하고 그냥 다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5시 돼서 날이 푸름푸름 할 때 되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는 그 애기 썼던 그 포대기를 안고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옆에 앉아서 울고 저도 일어났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놈의 나라가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드냐고. 그러면서 북한 정부를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는 순간에 제가 이거 누가 두드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그런 거 듣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신고한다는 걸 이제 아니까 듣는 순간에 저거 들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그 쌀 포대 이렇게 열어보니까 쌀이 잎쌀 하얀 쌀 한 지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쌀을 막 펐어요. 이만큼씩 퍼가지고 들고 밖에 나가서 그 뭐지 굴뚝 있는 그 옆에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돌을 허물고 굴뚝 안에다가 넣었어요. 쌀을. 그리고 돌 덮어놓고 그리고 또 쌀 한 번을 꺼내가지고 부엌에 이렇게 불을 부엌 아궁이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쇠가 있거든요. 철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불을 위에다 떼면 재가 녹아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 뗀 지 오라니까 차갑죠. 그리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떼는 게 아니라서 재가 떨어지는 그 밑에 재가 다 뜨거워지지는 않거든요. 재를 한 이만큼 파냈어요. 파내고 이제 비닐에다 싼 쌀을 넣고 재를 파묻었어요. 그래서 파묻고 또 한 요만큼 나오는 거 또 뽑아가지고 집에 바깥에 나가니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계단 밑에 돌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 돌 허물고 그 안에다가 넣고 또 파묻었어요. 그 파묻고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좀 더 먹어도 됩니까? 하니까 그래 먹고 죽자. 에휴 빨리 먹자 이러면서 밥을 하는 거예요. 죽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서 밥을 아침에 해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고추장을 가지고 기름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기름을 많이 먹으면 설사하니까 우리가 한 숟가락씩 밥에다 이렇게 뿌리고 고추장 나가지고 밥을 막 비비는 거예요. 뭐 반찬이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너네 실컷 먹어라. 오늘만 밥을 실컷 먹고 내일부터 죽 써먹는다. 그래서 내일. 그래서 밥을 한 가마 해가지고 거기다 막 비벼가지고 기름을. 세상에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밥이.
그리고 옥수수살, 곁살, 시래기만 이렇게 먹다가 입합을 이렇게 들어가면 안 씹어져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 삼겨져요. 거기다 기름 1년 12달 한 번도 못 먹어본 기름을 먹으니까 진짜 그 향내는요 진동을 해요, 집이. 그래서 정신없이 그 밥 먹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또 취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는데 경찰이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들어오자마자 중국 갔다 왔지 이러면서 쌀 반배낭 정도 있던 거 그거를 들고 나가고 어머니 가져온 고추장 기름 다 뺐고 그리고 어머니를 거기서 마구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나 곡철이 동생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바지 가랑이 잡고 우리 어머니 때리지 말라고 막 엉엉 울며 사정하는데 상관 안 해요. 저희 할머니 발을 막 걷어 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튕겨 나가고 저희 남동생 배 때려가지고 배를 걷어 차가지고 배가 막 아프니까 애가 엉엉 울고 배 아프니까 숨 못 쉬고 얼굴 새빨개져 가지고요. 배 딱 하고 있더라고요. 애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 가가지고 국철이 막 흔들어 깨고 국철아 괜찮아요 막 이러고 여동생 엉엉 울면서 그 사람 막 물어넣더라고요. 우리 은혜는. 그러고 막 있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통나무로 딱 치는데 어머니가 탁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 다음 피 막 흘리는데 저희 어머니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언니를 우리 어머니가 중국 가서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 팔아가지고 쌀을 가져왔다 이거죠. 제 자식 팔아먹는 미친년이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막 때리면서 쌀을 뺏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근데 저희 언니 없어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보위부, 안전부, 인민반장에 농급 그 읍분 주소까지 가서 다 신고했어요. 언니 찾아달라고. 북한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언니 찾아달라고 신고 다 하고 언니 없어졌다고 하고 그러고선 없으니까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가고 한 게 중국까지 간 거예요. 언니가 중국 간 거를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중국에서도 막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인신매매들 물어보면서 언니 찾느라 막 그러다가 결국 못 찾고 아는 사람들 쌀을 줘가지고 그걸 메고 일단 우리라도 살리겠다고 북한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쌀 다 뺏기고 어머니는 잡혀가고 그러고선 우리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다가 할머니가 너 애미 살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는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진짜 다니셨던지 아니면 뭐 미신을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알아못들을 말을 했어요. 지금 뭐 방언 같은 말. 그래서 저보고 망을 보라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제가 경비를 서고 문 닫고 사람 오면 문 뚝뚝 두드리면 할머니가 그만두고 했는데 밖에서 경비서라고 해서 밖에 경비서는 제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저도 맞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는데 후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사측이 아프더라고요. 그 앉아가지고 울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따가 문 이렇게 뺐어요. 열어보니까 벽에 서서 굴뚝 쪽으로 향해 벽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알아못들 말하고 계속 이러고 앉아있고 계속 그러고 비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고선 사람이 내가 문 뚝딱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돌아서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굶어서 이러고 있다가 순간에 쌀 내가 숨겨놓은 게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보고 얘기했죠. 할머니 나 쌀 여기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꺼내지 말고 부엌 아궁이에 있는 것만 조금만 꺼내래요. 그래서 진짜 요만큼 딱 꺼내가지고 물에다 한 줌 넣고 물 맑아대 쌀을 그냥 1시간 동안 삶으면요 이렇게 커져요. 그 쌀물이죠. 그 쌀물을 그냥 마셨어요. 왜냐면은 그 냄새가 나요, 밥을 하면. 그리고 언제 또 쌀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 쌀을 가지고 1년 2년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진짜 딱 한 줌 넣고 끓여가지고 물만 내서 마시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3일 된 날에 새벽에 한 2시 돼가지고 어머니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요. 이 옷이란다.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피를 맞아서 흘린 게 3일 동안 감옥에서 계속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어머니 좀 씻어줘라 그래서 그거 받아서 물에다가 씻은가? 아니면 물이 새빨간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수건 또 드리고 또 대고 있다가 또 씻으라 하면 또 씻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와서 한 30분인가 1시간 앉아있다 가만히 있더니 어머니 걸을 수 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못 걸는데 어머니 내가 이제 들어가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 거는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이 3명, 애들 3명도 죽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머니를 포기하고 애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다고. 그 할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막 그러더니 야, 내가 어차피 죽을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같다. 내 알아서 살 테니까 애들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동생들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나도 옷 입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제 남아있던 쌀 한 킬로 되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묶어서 어머니 나 여기 쌀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래 잘했다 빨리 가져가자. 그래서 그 쌀을 이렇게 치고 그리고 동생을 막내 국철이 업고 여동생 걸고 그래서 나왔어요. 허둥지둥 산을 탔어요. 왜냐면 안전부에서 쫓아오니까. 그 산을 타가지고 밤새 걸고 또 걸고 낮이 되면은 숨어 있고 이러면서 올라가 산 등선까지 올라갔어요.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투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곰이나 멧돼지가 오는데 멧돼지는 따닥 이런 소리가 나요. 나무가. 왜냐면 발이 쪽이 조그마니까 밟아도 나무 이렇게 밟는 소리가 가볍게 나는데 곰은 큰 발이 이렇게 나무를 밟으면 두둑해요. 안에서 곰도 지나가고 뭐 돼지도 지나가고 진짜 뭐 심신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적이 멈추면 중국 쪽으로 가려고 이제 숨어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데다가 비가 오니까 이게 젖으니까 염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닐방 막 썼는데도. 그러더니 어머니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좀 눕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이 이렇게 펴드렸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 국철이를 안고 이렇게 누웠는데 자다가 이상해서 밤에 이렇게 깨나 보니까 어머니가 와들와들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그런 거 누나야 어머니 운다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름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추워하니까 비닐방 막 쓰고 내도 들어가 앉고 여동생 이쪽에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어머니 이렇게 애들로 앉았어요. 바람도 막아드리고 좀 따뜻하라고. 그래서 이제 쌀을 한 5-6알씩 잎쌀을 세가지고 이렇게 한 줌씩 동생들한테 줬어요. 꼬덕꼬덕 씹어 먹으라고. 그래서 하루 3번 3줌씩 이렇게 먹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근데 열이 너무 나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깨나지를 아예 못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을 거면 집에 가서 따뜻한 데서 그래도 물이라도 제대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가 오니까 저는 이제 비닐방 막 이렇게 고이게 가지고 빗물이 고이면 동생 입 대게 하고 그걸 마시게 하고 했는데 배가 자꾸 아픈 거예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빗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동생이 그랬죠. 야 이번에는 어머니를 만약 끌어가면 목숨 걸고 우리 그 사람들 바지 물어넣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머니 못 데려가게. 어머니 꼭대기 국철이하고 내 너는 올라앉아라. 그리고 누나는 어머니 다리 잡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지키고 만약 그래도 어머니를 끌어가면 우리 따라간다. 그리고 감옥 앞에서 울면서 어머니 달라고 얘기를 한다. 할 수 있겠으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자. 그래서 비닐방막에 그 누운 채로 어머니를 당기고 어머니 조금씩 정신 돌 때는 움직이고 이러면서 질질 끌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동생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이틀 걸어 내려왔나 봐요. 내려가서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집에 가마를 다 뽑아서 팔은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마 팔고 우리가 남겨놨던 식량 그걸 이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3일 내려오는데 이틀 한 일주일 걸린 거죠 저희가. 그리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쇼크 와서 아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집까지 도착하니까 계속 열이 나지 아름소리 나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동생 언니 어머니한테서 썩은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몸을 다 닦아드리려고 옷을 벗기고 닦아드리고 막 이러는데 몸에는 썩은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순간에 눈이 번쩍 뜨고 머리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가락을 이렇게 덮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헤쳤더니 안에서 구데기 있어가지고요. 벌레들이 아물아물 하는 거예요. 머리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톡 번져 봤더니 이 상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만큼 때리면서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데기가 쓸어가지고요. 순간에 막 비센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죽겠구나라는 생각. 뭐 토하고 메스껍고 더럽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순간에 젓가락 했어요. 그때 여동생이 불불불 기어가서 젓가락 가지고 은혜가 소금을 풀어와 하거든요. 은혜가 소금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에 이렇게 들고 왔어. 그래서 거기다가 젓가락 막 적셔가지고 야 베개 가져 베개. 근데 베개를 가져는데 베개에는 솜이 없었으니까 이불을 뜯었어요. 막 뜯어 안에 이불선 막 꺼내가지고 속에다 막 묻혀가지고 막 닦아내고 막 그 젓가락으로 막 그 벌레 주워내고 그러고서 막 닦았어요. 머리 정신없이 좀 계속 소금물로 닦아냈어요. 벌레가 진짜 그리고 염증이요 짜면 그냥 쿡쿡쿡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닦아냈어요. 하루 종일 닦았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염증이 없으면서 이게 뭐지 벌레도 없고 더 이상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 됐는데 할머니도 정신이 그때 까무라져서 할머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할머니 눈 뜨더니 엄마 괜찮냐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좀 일어sek해봐라 좀 일어나자 그래서 그 할머니 이렇게 잡아당겨서 일어났더니 벌벌 개서 조금 개가 아주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쑥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요만큼씩 나온 거 물쑥을 이렇게 뜯더니 뜯어갖고 왔는데 나무를 요만큼 그 뭐지 송진이 묻어있는 솔나무 쪽에 옹지나무라고 해가지고 옹디 있는 쪽 그 나무를 이렇게 패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면 불을 붙이는데 불쏘시개를 사용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패갖고 들어오고 물쑥 요만큼 뜯어갖고 그걸 삶는 거예요. 삶아서 이제 먹자고 해서 삶고 있는데 할머니가 손에 피 나네 이러면 피를 자꾸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갖다가 이렇게 닦아드리 이렇게 싸드렸어요. 한참 있더니 할머니가 팔이 아프대요. 그래서 누우셨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팔을 보니까 이렇게 부은 거예요. 손이. 할머니 팔이 왜 부었어요? 그러니까 쑥떡이 들어온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손 전체 물집이진 거예요. 할머니 물집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머니 머리 닦고 소금물로 한쪽으로는 할머니 손 닦아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물이 차는 게 너무 물이 많잖아. 막 팽팽하다 막 이렇게 하면 물이 절렁절렁해요 손에서. 그래서 이제 바늘을 불에다 달궈 갖고 와서 식은 다음에 그걸 이제 푹 뚫어서 물을 뺐어요. 수건을 2개를 놨는데 수건 다 젖은 거예요. 그리고 이불까지 됐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해도 안 돼. 그래서 할머니가 어떡하지 하니까 놔두래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기까지 물이 다 찬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근데 그 다음부터 할머니가 정신을 잃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딴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햇소리 자꾸 하면서 내 이름 자꾸 부르고 내 이름 자꾸 부르고 이러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희야 너 부엌에 불을 뗐는데 불이 너무 많이 붙으면 감자하고 누룽지가 탄다. 그러니까 불 많이 떼지 마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 하나 하다 마지막에 할머니가 감자를 드시고 싶고 누룽지가 너무 드시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밭에 가서 계속 이제 작년에 심었던 감자밭이죠. 감자밭에 가서 계속 흙을 팠어요. 호미 갖고 다니면서 이제 파봤더니 그 은감자, 썩은 감자들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주제가지고 감자 한 5, 6알, 한 7, 8알 주었나 봐요. 그래서 그만큼 가지고 와서 씻어가지고 이제 물에다 넣고 삶았어요. 그 삶아서 이제 꺼내니까 뭐 썩은 부분 뭐 이런 거 은감자 부분 먹을 수 있는 데가 썩썩하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맛이 나는데 그걸 각 할머니 은감자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정신없이 드시는 거예요. 딴 데는 꼭 우리 먹어라 하고 드셨거든요. 근데 정신이 이제 이렇게 온전치가 못해지니까 누구 생각하고 이런 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그래서 감자 2알을 드셨어요. 그 드시고 누웠어요. 한참 있더니 정신이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불러가지고 성희야 할머니 무섭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팔이 시꺼먼 데다가 물집이 여기까지 졌거든요. 할머니 무섭니? 그래서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할머니 말하는 거 다 들어라. 그랬더니 저기 보면 저 옷장 저거 저 함이 있지. 그래서 예
그 하만의 할머니 하얀 뱃삼 저고리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령님 조상화가 있고 큰아버지 사진도 있다. 표창장도 있다. 할머니 죽으면 모욕시킬 때 세수 먼저 수건으로 닦아내고 여기 다 앞에 손 다 닦고 그리고 할머니를 옆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놓으면 그때 등을 다 닦고 그리고 바지를 속바지부터 이렇게 해서 입히고 다 입히면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 옷을 입히면 쉽다. 그리고 옷 다 입으면 저고리까지 입혀서 저고리 걸음 묶고 사람이 죽으면 쌀 3줌을 입에 넣어줘야 죽어서 가면서 한이 없단다. 그래서 네가 쌀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할머니 입에 3줌만 넣어드리고 쌀이 없으면 솜을 꺼내 솜 입에다 넣고 천을 위에다 얼려놓고 수건 갖다가 싸서 이불에다가 둘둘둘 말아서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 도와달라 해가지고 갖다 묻어라. 그래서 마을에 어느 집에 가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하면 그 집에서 알아서 할머니 해줄 거니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아, 우리 할머니 이렇게 가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이렇게 죽겠구나. 그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머니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냥 들어라고 계속 들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일단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일어나니까 움직이니까 이제 들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통을 이렇게 밖에줄을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줄에 앉아서 어머니가 이제 소변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벌벌 기다가 쓰러지고 이러면서 겨우 이불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고 야 성유야 너 저 할머니 봐라. 할머니 왜 발밑에 가서 누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기어가가지고 할머니 손을 딱 잡는데 차가운 거예요. 할머니하고 얼굴을 쟀는데 목은 따뜻하고 얼굴은 차고 손은 차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무서워할까봐 얼굴을 이제 웃으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경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천국 가니까 그렇게 웃는 모습을 유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제가 죽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들 얼굴이 무섭게 이그라져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진짜 평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고 배우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누우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이 이게 줄어든다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 구부러졌더라고요. 다리가. 그리고 발밑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무서워하니까 제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할까봐 발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 불쌍하고 3, 4년을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온몸에 뼈밖에 안 남아서 10살 된 제가 할머니를 밀면 돌아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셨고 저희 어머니는 울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외동딸이시거든요. 근데 자기 친엄마 죽은 모습 옆에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참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금 닦아드리고 옷 바꿔 입히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어머니 조금씩 도와주고 해서 다 한 다음에 이불등 할머니인데 덮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옆에서 우는 거 보면서 마을에 내려갔죠. 그래서 할머니 알려준 집에 가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민반장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입에 쌀 3줌 넣어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쌀 3줌만 좀 달라고. 근데 그 집 쌀 20kg 갖고 가서 저희 언니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없다고 그랬고, 또 그 마을은 추방자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못해서 추방 가서 사는 유배지죠, 우리는 말하면. 그런 산골이었고, 저희만 노동자였고 저희 아버지만 당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다들 농장원이었기 때문에 분배라도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우리보단 나았고, 우리는 분배도 없죠, 배급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들보다는 더 힘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저희를 저희 아버지가 두만강 건너다가 잡혀서 총살돼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를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엎드려서 빌고 빌어도 주지 않아서 그냥 올라왔죠. 올라왔더니 마을 아저씨들이 소달구지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싣고 가더라고요. 어디 간다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손잡고 국철이하고 은혜 보고 집에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따라 떠났죠. 하루 종일 걸어서, 어른들 보통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하루 종일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 다 파놨고 할머니를 비닐방막에다 감아서 끈에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가자마자 할머니 시체 안고 울고, 저도 어머니 안고 울고, 관도 없이 그냥 할머니를 묻었죠. 할머니 몸에 마지막 흙 3줌 넣어야 된다 그래서 흙 3줌을 이렇게 뿌리는데 어머니가 순간에 확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반 정도 몸 떨어진 거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고 야 빨리 묻어 해서 사람들이 삽으로 그냥 할머니 막 묻었고, 저하고 어머니 앉아서 막 울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제까지 살아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땅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너무 허무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목숨 참 즐겨요.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할머니 떠나 보내면서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밥 한 공기에다가 술도 없으니까 물을 반 병에다가 술 반병 섞어가지고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친 마지막 가는 길 잘 가서 배부르게 먹고 가서, 그러면서 밥 한 그릇 그 앞에다 놓고 술을 앞에다 뿌려주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묻어준 아저씨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희 할머니 살아있을 때 여기를 가리키면서 여기다 묻어달라고 했고, 저기 보면 무남절걸 걸어나가는 저 샛길 보이지? 네. 그랬더니 너네가 살아서 저 길 나가는 거를 보고 싶다고 여기다 묻어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아주머니 꼭 살아서 애들 데리고 여기 나가서, 그게 엄마 소원이요. 그 말 듣고 저희 어머니 힘냈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와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은 살아서 그건 나왔죠. 설날이 되고 하니까 할머니 생각이 더 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북한 떠나서 살아오면서 명절을 잘 안 셌어요. 그냥 자는 거가 명절이었고,
왜냐하면 명절 세려고 하면 그때 그 할머니, 아버지, 언니 북적거리던 그 동생들 생각나고 해서 사실 명절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면서 지나거나 우울하면서 울면서 지나거나 이랬어서 명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거를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참 가슴 아픈 얘기라서 잘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스타트 하기가. 근데 오늘은 북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여기도 미국도 한국도 어디나 가족을 잃는 데가 있겠지만 북한에서의 죽음은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